김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다뤘던 문제 있었는데 제가 들었던 아프가니스탄의 사례, 네. 마커스하고 대원들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마커스 그 책의 마지막 얘기가 참 가슴 아프다고 그랬었는데 인도주의 또는 인권 존중의 원칙에 의거해서 내린 선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선택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커스가 만약에 또 똑같은 상황에 닥쳤다 해도 그러면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무고한 시민들을 정말 죽여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저는 아마 그러지 않지 않을까 또는 그럴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 시간 사례인 마커스의 선택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군 네이비실의 최정예 대원 4명이 침투하는 일명 레드윙 작전. 마커스와 동료 대원 3명은 양치기들을 만나게 된다.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소년이었다. 대원들은 고민에 빠졌다. 풀어주자는 의견 2명, 사살하자는 의견 1명. 마지막 1명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결국 마커스는 3사람을 돌려보내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탈레반 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3명의 대원이 죽었다. 구조하러 온 헬기마저 격추당해 헬기에 타고 있던 16명마저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마커스뿐이었다. 양치기들을 돌려보냈던 마커스의 선택이 19명의 죽음을 초래한 것일까? 왜냐하면 후회하고 있는 마커스는 이미 자기가 그런 모든 힘든 과정을 겪었던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시 그런 상황에 봉착한다면 아직 결과를 모르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또 무고한 시민, 인권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또 죽여야 되는가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커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2번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양치기 3명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미군 특수부대는 동료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것을 구출하기 위해서 잠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가 양 100마리를 데리고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을 감금해두고 하는 다른 대안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놓아주거나 아니면은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서 서로 설왕설래하다가 결국은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10계명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마커스한테. 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놓아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탈레반에 가서 미군 부대 특수요원들이 와 있다는 사실이 일렀고 70명의 탈레반 병사들이 와서 3명 중에 2명 죽이고 또 구조하러 오는 헬리콥터 16명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미션도 수행하지 못하고 아군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네. 저는 여기에서 마커스의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가를 우선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3명의 양치기는 무고한 사람이었느냐? 적국의 시민이긴 하지만은 적들한테 가서 자신들의 위치를 다 일러 바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고한 거냐 아닌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저는 우선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일단 그런 식으로 탈레반에게 절도절미하게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100% 무고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마커스가 제가 잘못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 작전은 실패다고 생각했으면은 노출된 이상 실패다라고 했으면은 돌려보내고 자기도 재빠르게 철수를 했어야지 그 양치기는 돌려보내고 자기는 계속 매복해서 동료들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또 위험을 불러왔고
풀어주고 매복하고 이게 제가 볼 때 잘못된 선택이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그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국가하고 소위 비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만 있었을 뿐이지 또는 비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민주주의 국가하고 비민주주의 국가하고 싸우게 되면 정말로 그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권 존중의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킬 거라고 보고 근데 비민주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IS 대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보복적인 행위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김 교수님께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네. 진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를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는데요. 네. 저쪽이 우리 포로를 고문하고 온갖 그 불법을 자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간다면 승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적국의 두목의 아들을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 그래서 고문을 위협한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두목으로 하여금 이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이 테러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심리전에서 아마 더 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비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비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승리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쪽에서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이제 적국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암살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악의 근원이 히틀러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히틀러만 제거하면은 더 많은 무고한 독일 시민들의 희생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히틀러 제거를 전쟁 목표 중에 하나로 세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좀 여담이지만 제가 이 전쟁 윤리 가지고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김 교수님 같은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네. 제가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아주 좋은 제기해서 결론을 내리셨네요. 들어보십시오. 공리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절대주의 이론으로서 공리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절대주의 이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규칙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해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 또 소위 원칙도 지키는 이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날 저는 아주 떡이 되도록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리주의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원칙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크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 거기 일반 대학 교수들도 계셨지만 군인 학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규칙 공리주의 자체도 문제가 많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군인 학자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해보고 그런데 더 이상의 아까 말씀드린 건 송양진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리주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김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었던 것 중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응보주의 전략을 가장 많이 쓰고 적절하게 쓰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로서는 어쩌면 그런 전략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어떠한 전쟁이 우리가 지금 많이 인권 존중 같은 거 많이 얘기했고 뭐 불필요한 살상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의
정말 존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전쟁 윤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더 말하면 하이어라키가 더 올라가는 거겠죠. 그런 것까지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꼭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망한 나라는요, 자력에 의해서 나라를 되찾은 경우는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망한 나라는 꼭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거나,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경우도 그렇고요. 자력으로는 절대로 이 나라를 완전히 뺏기고 난 다음에 되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보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력을 튼튼하게 해야 되고요. 이건 상비군의 상태로 계속 오래 가기 위해서도 민주화적인 군대를 가져야 된다. 이런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도 전쟁에 투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셨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그 이세돌 기사하고 알파하고 바둑 대결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알파고가 그렇게 바둑 실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거, 정말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로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로봇에 대한 인간 지배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은 절대로 로봇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해야 하고 또 인간만이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 행위는 사람에 의해서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전투에서 로봇이 들어가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돌아다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투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투입해서 만약에 어떤 전쟁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뭐 버그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무고한 시민들을 다 죽였다. 예. 불필요한 살상이었다. 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로봇가 책임진다고요? 아니죠. 아니죠. 네. 로봇을 투입시킨 그 작전 사령관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다는 전제하에서는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책임진다는 전제에서. 그러니까 그 투입시켜놓고 이건 뭐 로봇가 버그가 난 거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은 버그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또 그런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도 로봇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거죠. 우리 한번? 예, 그럴까요? 이 정도 저희들이 얘기 나누고요. 또 좋은 질문이 있으면 전쟁을 통해서 남은 자들, 난민들 현재 5천만 명 이상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선진국들의 리더들은 이들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포용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난민법이 통과돼가지고 유럽에서 우리 더 못 받겠다. 지금 그런 국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난민들에 대한 인권, 또 이 난민들을 위장해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테러 일으키고, 무한대로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난민들은 그러면 죽으란 얘기냐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입니다. 국제사회가 기금을 모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탈북자들 얘기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북한 정권이 붕괴됐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또 예견될 수 있는 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늘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난민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 국가, 특히 인접 국가의 전적인 희생하에서만 진행될 수는 없고 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제법이나 아니면 이런 윤리 같은 게 이미 갖춰져 있고 강자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전 약자에게 동일하게 처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약자에 대한 제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시국제법. 국가 간의 개전선언, 전시행위와 관련해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전쟁법이라고도 한다. 크게 전쟁 선포, 항복수락, 포로대우, 군사적 필요, 사용 가능한 전쟁 무기의 제약 등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플라톤이 국가편에서는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강자는 반칙하면 안 되고 약자는 반칙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좀 뭔가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규칙은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은요. 뭐 강한 팀이든 약한 팀이든 똑같이 반칙을 심판이 불어야지 약한 팀은 반칙해도 이제 오죽하면은 저렇게 하겠느냐. 실력이 딸리는데 뭐 이런 반칙은 안 불어줘도 강팀이 어차피 이길 거니까 그냥 너희들은 반칙해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반칙은 반칙인데 로우텍에 있는 나라들은 그 적용이 별도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강자는 뭐 그 운동 경기 할 때 한 팔을 묶고 해라. 그래야지 게임이 비슷해진다. 이런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관점인데요. 아마 강자이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그 사람들은 책임을 묻지 않고 약자니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래서 강자의 논리로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강자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제가 그런 전체적으로 인권 존중의 가치의 중요성을 오늘날 시대에는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강자라 할지라도 정말 국제법에 어긋나서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반됐을 때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벌을 가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월남전에서 있었던 베트남전에서 있었던 미라이 사건 같은 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라이라고 하는 촌불악에 있는 400여 명의 양민들을 미군이 죽였거든요. 미군이 주둔했고 미군이 강자입니다. 그때. 물론 전쟁에서는 나중에 패했지만 그런데 훗날에 다 찾아가지고 관련자들 처벌했습니다. 왜? 인권 존중의 원칙을 어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노근리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0년대 6.25 전쟁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노근리 양민들 또 한 400명, 600명 정도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상 문제, 사과 문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대에 와서야 마침내 미국으로부터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사과 받아냈고 그리고 작지만 위령비도 세우고 동시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도 받아내는 강자라 그래서 처벌이 안 가고 약자라 그래서 처벌이 간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을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마 이런 대답도 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만 들게요. 하나는 우리는 유일한 분단국이면서 동시에 사실은 정전국가도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휴전국가예요. 지난 50년 넘는 세월 동안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 속에 살고 있어서 늘 평화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과 같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로봇 무기 생산국에서요 선두 자리에 있어요. 통계에 가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언제 로봇 강국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전쟁 윤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통찰이라는 주제에서 통찰이라는 이 기회에서 전쟁 윤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 기뻤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의 많은 질문도 이렇게 받아보니까 너무 보람된 시간이어서 참 고맙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는 전쟁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규칙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규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규칙이 있고 또 하나는 지켜져도 되지만 깨질 수도 있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윤리적인 것은 지켜지되 전술 전략적인 것은 깨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지도자들은 어떤 규칙이 깨져도 되는 규칙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